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AI가 휩쓴 상처가 아물지도 못했는데 지난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우리 축산업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구제역은 2000년 이후 이번이 8번째일 정도로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고 지금까지 방역과 보상에 쏟아부은 돈만 3조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급한 구제역 백신은 효능을 의심받는 등 방역 대책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사토론 오늘은 구제역 발생 현황을 점검해보고 우리 방역 대책을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구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백병걸 전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룡 전주 MBC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승술 전라북도 한우협회 정읍지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먼저 오늘 준비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 산내면의 한 한우단지. 포크레인이 단지 주변 산기슭에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축사 내부에서 안락사된 소들이 줄줄이 구덩이에 매몰됩니다. 길이는 25m 이상 못 파고 폭은 8m 비닐을 밑에다 깔고서나 해야 하기 때문에 한우 4마리가 침을 흘린다는 신고에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긴급 살처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해당 농장과 연이어 있는 총 4개 농가 174두가 예방적 살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살처분뿐 아니라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정읍 가축 시장이 폐쇄됐고 13일까지 소와 돼지의 타 지역 반출도 금지됐습니다. 1년 만에 재개된 한우 홍콩 수출이 또다시 중단돼 구제역 재발은 축산업계에 큰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장의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불과 5%, 20마리 가운데 1마리만 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농장주가 내가 낫다고 공병만 내놓으면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녹은 거를. 그래서 전라북도는 백신 접종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금을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구제역 예방 백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네, 지난주인가요? 구제역 발생 초기에 제작된 우리 유룡 기자가 현장 취재한 내용 보셨습니다. 그럼 먼저 구제역이 어떤 병인지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백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제역이 어떤 병인지 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구제역은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지금 분포되어 있고 발병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예. 이 병인체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컨트롤이 힘들고 특히 우리 가축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에서의 우제류는 이거의 주요 타겟 동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제류에서의 구제역이 피해는 숫자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대규모의 피해를 가져오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구제역에 대한 백신 개발을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해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백신으로서 이 구제역을 관리하고 있는 대상이 질병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제역이 발병되면은 조금 전에 보신 영상과 같이 모든 가축을 살처분해서 땅에 매립하는 네. 그러한 것입니다. 예. 실로 구제역은 국가만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도 합니다. 예. 강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전라북도는 정읍만 지금 발생을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연천, 충북 예. 보은 이런데요. 예. 지금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우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앞에 자료 화면에서 보셨듯이 2월 6일 날 예. 정읍 산내면에서 한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근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 농장에 그 발생 농가 더해서 5농가가 같이 소를 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6농가
약 340마리를 저희들이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뭐 보상금으로 환산하면 약 20억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후에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에는 현재 추가 발생이 없습니다. 뭐 저희들이 긴급하게 반경 20km의 링백신이라고 모든 소와 돼지 등 우제류에 대해서 링백신을 했고, 또 도내 모든 소에 대해서 긴급 백신을 했고, 또 3차로 정읍시 주위 5개 시군에 대해서 돼지에 대해서 또 백신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발생은 최초 발생한 것이 우리 정읍보다 하루 전날 네.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충북 보은 지역에서 네, 발생을 했는데요. 그곳에서 총 7건이 발생했는데 마지막 발생일이 2월 13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다행히 월요일 이후에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그쪽도 현재 긴급하게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아마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또 연천이 문제가 되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A형이 나온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 연천 젖소에서 정읍 충북 보은하고 우리 정읍 산내권 O형입니다. 예. 대부분 O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가 연천에서 A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돼지에다는 O형만 예방 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예. 이 이게 소에서 돼지로 과학적으로는 주로 소에서만 A형이 현재는 나왔습니다. 돼지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A형이 나온 적이 없지만 과학적으로는 이 소에서 돼지로 얼마든지 바이러스가 옮겨갈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연천 지역의 A형이 돼지로 그 A형이 돼지로 옮아가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좀 긴장을 좀 하고 계속 방역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예.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예. 박승술 지부장님, 정읍이 축산 농가, 소를 키우는 농가가 굉장히 많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농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뭐 우리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정읍에서 역사상 어떻게 보면 처음 맞는 그 질병이거든요. 네. 구제에 발생한 적이 없었던 곳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농가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일이 더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서로 전화상으로만 얘기하고 있지 서로 방문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예. 모든 축산 관련 한우 관련 어떤 모임을 자제하고 있으면서 예. 또 지역 단위로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 지역이 몇 년 전부터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마이에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역 단위에서 농가들이 사실 자발적으로 거출을 해서 방역차 같은 걸 구입해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정읍 관내에는. 네. 그래서 자율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방역 못 해요. 왜냐하면 서로가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주변 도로나 이런 곳은 다 방역차를 하고 있고, 각자 농가들은 농가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농가들이 느끼는 직접적인 피해 상황도 좀 있죠. 출하를 못 한다거나. 예. 뭐 현실적으로 지금 농가들은 모든 소의 이동이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예. 송아지 거래, 우시장도 또한 폐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받아들여야죠, 지금. 예. 유룡 기자, 네. 현장 취재하시느라 연일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출하 못하고 도축 못하고 이런 피해도 있습니다. 다른 피해도 지금 만만치가 않죠. 네. 그래서 수출이 아예 안 된다는 것이 이제 1차 문제인데요. 다행히 이제 축산을 하지 않는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그런 나라들, 작은 섬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고기는 사 먹어야 되니까 그런 이제 규제가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동안 홍콩이나 마카오에 이제 수출을 시도해 왔었고, 네. 올 초에 이제 1월 중순쯤에 첫 수출이 올해 들어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제 21일 만에 구제역이 정읍에서 발병하면서 네. 수출이 이제 끊겨버린 겁니다. 예.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1년 전에도 수출을 했었다가 역시 20일 만에 또다시 김제에서 돼지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그 수출이 끊겨버린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유통 쪽의 피해는 막심한데 단순히 이제 수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지 못하면은 그 고기들을 국내에서 다 소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고기들이 좀 과잉 생산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넘기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이제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결국 그동안 이제 방역은 한답시고 돈은 엄청나게 썼는데 수출도 못하게 되고 내수 시장에서 고기 값은 계속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예, 한결 구제역 피해가 어떤 것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고요. 백 교수님 다만 아까 구제역 바이러스 O형, A형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백 교수님 O형, A형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제역에 지금 예방약으로 쓸 수 있는 항원 자체가 예, 주로 O형과 A형 그 밖에 한 7, 8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2000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 발병된 바이러스 형은 O형으로 알고 있었고 중간에 2010년도에 A형 바이러스가 경기도 지역에 발견됨으로써 과연 이 A형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는 문제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예, 그 해 2010년도를 지나서 또다시 우리나라에는 O형 바이러스가 일어났었습니다. 예. 발병돼서 그거에 대한 예방약 가지고 충분히 예방이 되고 OI 인증을 청정국가로 다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O형이 발견된 것도 작년 생각하면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작년에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유입 경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라북도가 발병되고 또다시 더 문제되는 것은 지금 A형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다시 출현함으로써 이게 어디에서 왔는지 유입 경로는 뭔지 진짜 원인체를 찾았는지 미상인지 사람이 옮겼는지 등의 문제가 지금 부각되면서 방역을 위한 예방약 사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제역이 발병되면서 정부에서 O형으로 했는데 A형이 나왔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혼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O형 백신을 했는데 O형도 나오고 A형도 나오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많은 그 매체를 거치면서 일어난 오해 소지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O형 그리고 A형을 우리가 선택해서 예방 접종을 하려고 했던 시도는 옳았다고 저는 일단은 봅니다. 예. 물론 그 A형에 또 다른 서브 타입들이 있음도 우리는 이제 좀 인식을 하고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백신 얘기 백 교수님이 자연스럽게 해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대책, 특히 백신 정책, 백신 정책의 효용성, 그다음에 백신의 효능의 문제 심도 있게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지금 8차례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이유,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그 8차례 발생하는 동안 어떤 대책으로 임했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 국장님, 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구제역 대책으로는 백신 정책이 거의 유일한 상황이거든요. 네,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AI와 구제역의 제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AI는 접촉선 전염입니다. 즉, 만져야 된다거나 직접 접촉을 해야 되는데 구제역은 AI보다 훨씬 좀 무섭습니다. 예. 이것은 공기를 타고 바다 이런 평야지에 대해서는 100km 이상, 이런 우리나라 같은 산간부 지역에서는 60km 이상까지 전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0년 겨울에서 2011년도에 사실은 백신 정책을 안 하고 한번 버텨보려고 했거든요, 저희들도. 근데 그 경북 안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북상을 해서 경기도, 충청, 남북도, 우리 전라북도만 제외하고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그 이유가 차량에 의한 전파, 사람에 의한 전파도 있지만 공기에 의한 전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그때 좀 늦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도저히 이 상황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때
백신 정책을 도입한 겁니다. 이유 없이 예. 그냥 무분별하게 도입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행히 백신 정책을 빨리 도입해서 이제 그때는 주로 O형만 나왔습니다. 주로 예. O형이었기 때문에 O형하고 또 근데 소에 딱 한 번 A형이 나왔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돼지한테는 현재 우리가 O형을 놓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소한테는 O+A, 이제 이가 백신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예. 용어로는 예. 소한테는 O+A형 이가 백신을 현재 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연천에서 O형 연천 저수에서 O형이 나왔으면은 백신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근데 백신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백신 연천에서 연천 저수에서 A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소는 개체수가 얼마 안 됩니다. 돼지는 1000만 두에 가까운데 소는 약 300만 두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O+A형 예. 백신이 현재 약 100만 두분밖에 안 됩니다. 예. 이제 소에다만 놓으려고 생각을 했던 예. 거죠. 근데 이게 연천 것이 돼지로 가면은 예. 돼지는 약 1000만 두니까요. 예. 돼지한테도 이제 O+A형 이가 백신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긴급하게 수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재 백신으로서 지금 충북 보은의 사태도 보면은 처음 일주일 동안 7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추세를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도 긴급 백신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역을 분석해보면 충북 보은은 완전히 분지형입니다. 예. 우리 이번 정읍 산내에는 다행히 불행 중 다행으로 거기 한 농가예요. 예. 그다음에 그 한 농가 위에 200m 그 농장 위에 200m의 한 농가가 있는데 그 농가도 현재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농가도 살처분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그런데 긴급 백신을 한 결과 현재 그 농가가 버티고 있습니다. 발생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 보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지 형태예요. 만약에 백신을 안 놨다면은 2010년에 예를 들면 그 지역은 현재 초토화가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 백신이 옳게 작용을 하고 있다. 현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구제역은 백신 정책으로 가는 게 옳다고 현재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상 최악의 구제역이라고 얘기했던가요? 2010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구제역 백신 정책을 도입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백신이 일정 정도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이제 말씀인데요. 몇 개 이번 사례 보면 몇 가지 지금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요. 일단은 정읍 사례부터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정읍 발생 농가의 항체 형성률이 5%로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그러니까 이 5%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예. 예방약이 아니라고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에 앞서서 예. 어떤 방법으로 언제 접종을 했고 언제 체열해서 어떤 방법으로 항체를 측정했느냐가 이 포인트입니다. 예. 이를테면은 접종하고 그 다음날 뽑은 혈청도 있을 테고 예. 한 달 후에 뽑은 혈청도 있을 테고 그래서 개체에서 항체 형성 시간을 충분히 줬느냐. 또 다른 하나는 그 개체가 충분한 면역 능력이 있는 소였느냐. 예. 어린 소냐 큰 소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느닷없이 5%라고 정부에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언론에서 우리가 접하는 내용은 과거에 있었던 물백신하고 5%고 연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2014년도에 나왔던 그 물백신이 마치 예방약이 나빠서 생긴 사고라고 단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쉽게 5%를 그쪽 연결을 해놓고 예. 우리 정부는 매뉴얼대로 검사를 했는데 5%가 나온 걸로 어떻게 다 보니까 언론이 그렇게 단정을 지어놨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정부는 5%에 대한 설명을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보면은 예. 실질적으로 예방 접종한 후 언제 체열했느냐, 누가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요. 너무나 쉽게 예. 국가에서 해온 이 일을 평가했다라고는 그런 아쉬움이 예.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뭐 백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체 형성률이 100%인데도 구제역이 발생한 그래서 물백신 논란이 그때부터 일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를 그렇게 연결하는 것, 그거는 잘못일 수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모든 예방약이라고 하면은요, 네. 100%
면역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 몇 개 질병 빼놓고는 없습니다. 예. 대개 그 예방약의 가치 평가는 60% 이상만 방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예방약으로 받아들일 수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점이 뭐 저를 놓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발생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제가 예. 제 입장에서 한번 제가 아는 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읍이나 연천이나 보은이나 발생한 농가들의 항체 형성률이 극히 낮은 건 사실입니다. 예. 두 번째, 물백신 논란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건 과학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축장 검사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즉 농가들이 소를 가져와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때 저희들이 체외를 해서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는 상당히 95% 이상이 나왔는데 이번에 정읍에서 발생하고 나서 저희들이 3km 이내에 한번 소하고 돼지 농가들, 특히 소 농가 중심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히 100% 나온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네. 즉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급하고 있는 백신은 제대로만 놓으면은 분명히 교수님 말씀대로 항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책자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 백신을 첫째 백신을 놓는 요령에 따라서 이 항체 형성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예. 일부 지역에서는 수의사분들이 놨는데도 불구하고 50% 미만 항체 형성률이 보인 것도 있습니다. 즉 예. 여기 보면은 상당히 이게 저도 이걸 좀 읽어야 될 정도로 예. 상당히 전문적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냉장 상태로 2도씨에서 8도씨로 보관을 해야 되고 또 운반할 때도 2도씨, 8도씨도 유지를 해야 되고 문제는 접종할 때 상온에다가 예. 되게 이 구제역은 겨울에 겨울에 발생을 하거든요. 예. 근데 상온이라 하면 15도씨에서 25도씨까지입니다. 예. 거기까지 온도를 끌어올려 녹여야죠. 일정 시간 녹이고 또 2시간, 3시간 내에 바로 접종을 해야 됩니다. 회장님 그러시죠? 그런 교육 많이 받으셨죠? 근데 우리가 농가분들한테 아무리 많은 교육을 시켜도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어렵죠. 저희 일부에서는 농가들한테 뭐 책임을 다 떠돌린다, 뭐 이렇게 농가들을 매도한다.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보니까 저도 세밀히 보니까 이 백신 접종하는 요령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철두철미한 교육, 그다음에 또 우리 좀 영세농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좀 실시해야겠다는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접종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또 돼지 같은 경우는 지방이 두껍습니다. 근육주사거든요. 지방을 뚫고 근육에다 놔야 되는데 교수님 그렇죠? 근육에다 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주사를 놓을 때 돼지들이 발버둥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지방에다 놔버리면은 항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농가분들한테만 책임을 돌리지 않고 좀 더 이 요령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 농가와 힘을 합쳐가지고 항체 형성률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도 계셨지만 항체 형성률이 약 70% 이상만 되더라도 예. 바이러스 구제역에 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농가분들과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승술 지부장님이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농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처음에 그 농림부에서 발표할 때 농가들의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랄까 굉장히 좀 그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안 돼 있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농가들이 굉장히 격앙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였어요. 예. 어떻게 농가들이 말 그대로 뭐 양심불량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냐? 네, 예. 그렇게. 이 농가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지역 후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전화를 일부러 해봤어요. 그 농림부 발표를 받고 나서. 그래도 어떻게 5%가 나오냐. 네. 그게 너 잘못 놓은 거 아니냐. 안 놓은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추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억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억울하다. 억울하다. 예. 자기는 놓았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원인이 뭔지는 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 놓았다는데. 예. 근데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이제 소를 기르는 입장에서 2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나오고 19마리 항체 형성이 안 됐다. 차라리 어떤 반반을 나오든지 조금 몇 마리가 더 나왔다면 놓다 말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돼요. 예. 근데
가축을 기르는 입장에서 약 사다 놓고 한 마리만 두고 나머지는 안 놓았다? 상식적으로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게. 네. 차라리 하나도 안 나왔다면 안 나왔다고 할 수 있다고요. 네. 또 몇 마리가 놓고 나오고 몇 마리가 안 나왔다면 뭐 살아있는 움직이고도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잡기 어려운 놈 안 나왔다고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한 마리만 나왔다. 이것은 안 나왔다고 말하는 게가 참 좀 그렇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도덕적 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굉장히 그 격앙된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떻게 농가를 저렇게 매도할 수 있나. 예. 그리고 또 하나 농가들의 의문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돼지가 1000만 두, 소가 33만 두, 아니 330만 두, 이걸 뭐 1년에 2번만 계산해도 돼지의 회전율까지 계산하면 거의 3천만 두 이상의 백신을 놓아야 할 그 백신 물량을 수입하는데 예. 아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2도에 8도씨의 그 냉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유통이 농가까지 그 매 단계를 거치면서 농가까지 전달되는가도 의문점이 있는 거고. 예. 이런 상태에서 그런 의문점은 다 제껴두고 농가의 도덕적 해이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해버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예. 저는 이제 잘잘못을 굉장히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한번 어디가 문제 있는가 되짚어보자 이렇게 했으면 서로가 좋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매다친 김에 농가 입장에서는 백신을 놓고도 내 집의 항체 행성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예. 도축장에서 검사를 국장님 하셨다지만 정부가 발표하기를 농가 호당 한 마리 정도의 샘플 검사를 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샘플 검사를 했으면 농가한테 된 농가 안 되는 농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통보를 해줬다면 예. 농가들이 자기 농가의 그 형성률을 체크를 할 건데 예. 한 번도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농림부 관계자한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1년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5만 두 정도의 그 소가 도축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축된 소들을 전부 그 검사를 해서 그 결과치를 농가한테 통보를 해주면 계속해서 농가는 소를 도축에 출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농가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농장의 항체 형성률을 체크를 해가면서 보완 접촉을 할 수 있다. 농가 스스로. 강제성, 행정이 요구해서 강제가 아니라 농가가 스스로 자기 농장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 예. 그런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예, 한번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한 번도 통보한 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 항체 형성률 조사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전수조사를 하면 좋죠. 근데 직원이 얼마 안 됩니다. 직원이 구제역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AI도 있고 기타 각종 우리 사람처럼 각종 병이 많은데 그 병을 약 40~50명의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은 일반 수의사분들이라든가 민간인을 동원해야 되는데요. 우리 도내 소하고 돼지 전부 한번 항체 형성률 전부 조사하는데 15억 원이 듭니다. 저희들이 예. 한번 고려를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은 회사에 들어서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시 정리해드리면 도축장에 나옵니다. 소가. 근데 대부분 회장이 그러시잖아요. 돼지 농가들은 40~50도 내지만 소 농가들은 한 마리입니다. 되게 한 마리씩 도축을 해요. 그러면 소만 얘기하겠습니다. 소를 전부 저희들이 거의 이제 샘플링을 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저도 샘플링을 합니다. 전 농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소에서 안 나왔다. 만약에 나오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오면 뭐 농가한테 통보 안 가죠. 안 나오면은 이제 그 소는 규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죠. 그래서 이력 취재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출하한지 압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 가가지고 16두를 체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건 아닙니다. 통보를 안 한다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저희가 농장에 가가지고 16두를 그 한두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니까 농장에 가서 소가 16두 이상이면은 16두 미만이면 전부 체외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연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비교적 높은 데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백 교수님 조금 설명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아까 도축장에서 90%
구제역 항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예. 제가 소를 키워본 사람으로의 설명이 좀 됩니다. 예. 일단 구제역은 예방접종을 언제부터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생후 2개월부터 접종을 하고 2개월 간격으로 2번 접종을 하고 6개월 후에 6개월 단위로 접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국가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면 축산농가 진짜 너무 어렵죠. 네. 그런 게 제가 소를 키워본 경험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단계를 빠지게 됩니다. 예. 또 하나 참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소를 팔기 위해서는 거래하기 위해서는 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 혈청 검사 조사에 있는데 거기에는 구제역 예방 접종을 했냐라고 하는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래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축산 농가들이 압니다. 그 뒷부분이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사항인데, 자, 축주로서는 팔아야 되겠다. 내 소가 28개월 됐다. 그러면 5개월 후에 팔아야 되겠다.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구제역 예방접종 하는 것 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방접종을 합니다. 다행히 28개월부터 32개월 사이에 발병됐으면 감염됐으면 구제역이 차단이 됐겠죠. 그러나 실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던 세월, 예. 거기에서 발병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내용을 국가가 매뉴얼대로 했으면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훌륭한 매뉴얼인데 예. 그걸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들 어렵습니다. 축산 농가도 어렵고 국가의 그 방어 체제의 인력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 그 점이 실은 이 구제역 항체 형성가를 푸는데 일종의 키가 될 것으로 저는 예. 보고 그렇군요. 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방접종에서 5%인데 구제역이 발병되고 90%인데 구제역이 발병됐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5% 되는 데서 발병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좀 나중에 조사를 했으면 실은 그 상태가 아닌데, 자, 90% 있는 데서 발병됐다. 예방약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다 했더라고 하더라도 예방접종 전에 감염된 바이러스는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적게 그 임상 징후가 적냐, 많냐의 차이지 예방약은 치료약이 아니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조금 낮다라고 하면은 곧바로 발현이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런 그 비과학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논쟁은 조금 과하게 좀 대입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교수님은 전북대 교수로도 계셨고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장으로도 재직하셨는데 소도 직접 키워보신 적이 그럼 있으시죠? 제가 한 소를 예. 소를 키게 된 동기도 예, 알겠습니다. 예, 다만 예. 백 교수님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만 유룡 기자 어떻습니까? 백 교수님이 매뉴얼이 상당히 어렵다. 다만 매뉴얼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 현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든가요? 예,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으로 좀 생각해볼 거리를 좀 제공하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구제역이라는 것은 아까 입술이나 이제 발굽 이런데 이제 그 물집이 생겨가지고 치사율을 보게 되면 작게는 5%에서 크게는 50%까지 보게 되는데 예. 작게 5%까지밖에 보지 않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잘 키우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 예. 이후에. 근데 이제 가축이라는 게 애완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살처분이나 이게 백신을 놓는 이런 이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국내에 있는 이제 사육농가의 그 SP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NSP라고 얘기도 하는데 예. 항체를 보게 되면은 백신을 맞춰가지고 생성된 항체. 예. 그렇지 않고 그냥 병에 걸려가지고 병을 이겨내다 보니까 생성된 항체. 아, 예. 그런데 NSP가 180개의 농장에서 지금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백신을 맞추지 않았어도 생성되는 항체 말씀. 그렇죠. 병에 걸렸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 예.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사실은 병은 돌아다니고 있다. 예.
그러면 백신은 무엇이냐? 치료약은 아니고요. 예. 사실 예방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병균을 이 힘을 약화시켜가지고 몸에 좀 집어넣어가지고 그 저항력을 생기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는 바이러스도 돌아다니고 있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백신을 놓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의 균이란 얘기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균 속에서 어떻게든 병에 안 걸리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박지 부장님. 제가 좀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NSP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자체는 결국은 토착화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방면에 전문성은 없으니까 그 전문가한테 제가 들었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충남대 서상희 교수가 CBS 정관의 시사자켓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백신 정책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중간에 한번 아까 국장님이 저번에 한번 바꿨다고는 말씀을 했지만 사실 그 백신의 문제점이 양돈 쪽에서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수입했던 지금 쓰고 있는 백신은 긴급 방역용 백신이라는 거죠. 긴급.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균을 억제하고 전염력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그 퇴치는 어렵다. 그거 가지고는. 그러면 그 현재 변이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서. 그 백신에 의해서. 백신이 막으니까 그걸 백신을 이기려고 바이러스가 다시 변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맞는 백신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백신을 하고 있는 것 자체는 결국은 백신을 바이러스가 이미 뚫었다. 예. 그래서 연착 같은 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 정책을 정부가 획기적으로 다른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건 어렵다. 예. 어떻게 보면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그 백신의 가능성을 다른 다각도로 했다면 이미 청정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이런 진단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백신 자체의 문제 그것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유룡 기자 같은 경우는 토착화의 문제도 그 가능성도 제기를 하셨고 한마디 덧붙이자면요. 예.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번 이걸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한다면은 몇십만 원씩 돈을 내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소도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거저 백신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백신 하나에 1,500원 이상이 된다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키우고 있는 소와 돼지가 3천만 마리에 달합니다. 예. 연간 2천만 마리 이상의 돼지를 우리가 키우고 있고요. 소도 예. 300만, 400만 마리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이 백신값만 해도 1,000억입니다. 1,000억. 예. 그리고 백신을 이제 놓고 하는 여타 다른 비용들도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이 가축이라는 게 사실 돼지는 5개월 만에 도축을 해버리는 상황이고요. 해외에선 소는 1년 반 만에 도축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좀 길게 키우고 비육을 하기 때문에 2년 반 이상 이제 키우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도 거기에서 고민스러울 겁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5달 만에 도축을 해버리게 되는데요. 굳이 백신을 놓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나 돼지는 잘 크지 않습니다. 네. 예, 구제에 걸리게 되면은. 네. 그리고 젖소도 우유가 나오지 않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농민들이 현장에서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정부는 매뉴얼대로 하라라고 분명 지시는 했지만 그게 잘 따라지지 않는 이유도 이제 아마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차선책으로 백신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사실 원칙은 살처분이었습니다. 그 해외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소고기도 수입해서 먹고 있고 호주의 소고기도 수입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스페인 돼지고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그러니까 구제역에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안 걸리거나 걸렸다 하더라도 그 동장을 그 순간순간 살처분해서 메모하고 3개월 뒤에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받은 뒤에 계속 수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예. 지금 이제 백신을 어차피 가게 됐는데 그게 과연 우리에게 경제적이냐 그렇지 않고 사회 혼란만 계속 야기하느냐 예. 따져봐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두 가지 문제 제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박승술 지부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 백신의 문제,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백신의 문제를 얘기한 것 같고요. 유룡 기자는 백신 정책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된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승술 지부장님 말씀 먼저 정리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백신이 지금 현재 우리 구제역에 효능감 있게 작동하고 있느냐 이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충남대 교수님 얘기도 함께 언급해 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강 국장님하고 백 교수님 말씀 좀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농림부와 같이 이제 농림부로부터 들은 얘기는요. 첫째, 2010년도 11년 이후에 중간에 백신을 한번 바꾼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항체 형성률이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번 백신으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아까 서 교수님이 현재 넣는 백신이 우리가 나오고 있는 O형과 A형에 안 들을 수가 있다. 그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린 농림부 입장은 충분히 이 현재 나오는 형에 효과가 있다라고 OI라고 있습니다. 국제 수역 산업기구인데 거기에서 현재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O형 밑에도 이제 서브 타입이 있습니다. O형 밑에도 여러 가지 형이 또 있어요. O형 밑에. 근데 거기에도 완벽하게 작용을 하는 백신이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실내로 전에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연천과 우리 정읍과 보은의 사례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백신이 제대로 듣지 않았다면은 저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손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요. 정읍 산내에 있는 위에 200m 있는 농가 지금 구제역 나왔어야 됩니다. 200m면은 공기 전염에 의해서 사람이 접촉을 안 하더라도요. 그리고 보온도 초토화가 됐어야 됩니다. 즉 2010년, 11년의 경우 백신을 안 놨을 때 전국적으로 한 달 새 전국적으로 퍼졌거든요. 보온의 경우 분지 형태입니다. 100여 농가가 3km 내에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현재 7건만 나오고 현재 상황에서 분석을 할 때는 이번 주 월요일까지 마지막으로 나오고 현재까지 일주일 동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2010년과 11년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죄송합니다. 백신이 완벽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 나가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보온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면 그것은 현재 그 백신이 잘 작용을 않는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방송 시점에서는 완벽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듣지만 완벽하지를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라는 얘기했잖아요. 다 껐다고 껐는데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미 토착화 과정에 있으면 개들이 변이가 일어났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이의 가능성을 두고 백신을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 백신을 생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의 메리알사라든가 그런 데서 여러 가지 표준 백신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업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맞춤형 백신을 생산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서브 타입의 백신을 생산을 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업체하고 10년간 계약을 했는데 백신 공급 자체를.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긴급 방역용을 10년간 계획했다는 거죠. 그건 전혀 낭설이라니까. 중간에 한번 바꿨다. 왜 낭설입니까? 바꿨다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 제품만 10년 동안 수입하겠다. 그런 계약은 하지는 않죠. 근데 지금 분명히 중간에 백신 한번 바꿨습니다. 러시아나 아르헨티나 쪽은 지금 청정화가 됐다는 거죠.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백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타국 다른 나라가 백신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하고는 조금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현장에 지금 문제 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유룡 기자 같은 경우는 백신 정책을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백 교수님은 그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두 가지를 합들이면요 해답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번에 연천에서 바이러스 분리됐지 않습니까? 우리 손으로 연천에 구제역 바이러스를 분류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기관에 의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우리 기술로도 우리나라에서 발병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을 만들 수 있고 예방약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내놓는 겁니다. 자, 아까 충남대학 모 교수님이 우리가 영국서 수입해오는 것이 변형이 돼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표신 마커가 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과학적으로는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뿐이 없습니다. 왜? 그만큼 바이러스가 잘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예방약을 하나를 OI 기관을 거쳐서 우리가 수입하더라까지는 한 10년이 뒤로 가야 됩니다. 아까 연천에서 바이러스 분리했죠? 우리가 이것을 예방약으로 만들기는 분리한 순간부터도 이 바이러스가 예방약으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실외 실험을 2, 3년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안전성이 확보되는 또 다른 임상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한 5년 잡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협회장님,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온 것은 이미 외국에서 5년, 10년 된 거라고 하는 그 서 교수님이 얘기한 그런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발병되고 있는 이 구제역을 다른 방법으로 퇴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우리 속담에 뭐를 잡는 것이 뭐라고 일단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미 선진국가에서 개발한 백신을 수입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연천에서 지금 분리하고 항원성 모든 것을 외국에 의뢰를 했으면요. 그런 걸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빨리.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연천 지역을 위한 백신을 만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정부가 그동안에 3조를 쓰면서도 그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읍지역에서 발병된, 아까 국장님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방어를 하니까 그 집에서는 발견됐지만 그 옆에 있는 200m 하나도 발병되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좋은 키워드입니까? 그러면은 그 정읍의 목장에서 발견된 그 바이러스를 분류를 해가지고 그게 O형이든지 A형이든지 아시안 타입 1, 2, 3 관계없습니다. 그 뒷문제는 나중에 미루고라도 정읍 지역에서 발견된 이 바이러스를 갖고 정읍 브랜드로 해서 만드시면 우리가 구태여 덴마크 가서 수입해오고 영국 가서 수입해오고 지금 이번 아르헨티나까지 가겠다는 러시아까지 가서 수입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국가 자존심 문제에 해당되는 쪽입니다. 예. 우리 수의사로서는 이 일 해결 않고 수의사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다 알고들 계십니다. 언론도 알고 계시고 이 사육농가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왜 못 오느냐? 이거는 오늘 국장님은 나와 계시지만 국장님도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책적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예, 저도 한번 예. 말씀드리면은 자존심의 문제 맞습니다. 예. 심지어 예. 이번 문건을 보면 중국 회사도 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도 좀 공무원으로서 중국도 만드는데 그리고 그럼요. 반성을 저도 같은 공을 먼저 중앙정부로만 넘기는 거 옳지 못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도, 11년도에 우리가 2조 7천억 썼습니다. 구제하게.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도대체 이 백신 공장 하나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회사는 아마 이 투자 금액이 막대하게 드니까 안 할 겁니다. 이건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번 사태가 끝나면 농림부에 좀 백신을 우리나라도 좀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할 수 있도록 좀 강력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한다면은 네. 그 이유가 뭔지 저도 한번 제가 이유를 국장님이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예. 쪽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예. 제가 인수 공통점병 연구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전북대요. 예. 그 전북대학교에서 만약 그 바이러스 분류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요, 그 분류한 균주를 전북대학교가 보관할 수 있는 허가만 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이제 검역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허가만 발견된다라고 하면 전북대학교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 네, 저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PL3급 시설은 몇 번 가봤는데 그 예. 시설도 그렇고 앞으로, 거기에 냉동 건조기 따로 있죠. 인큐베이터 따로 있죠. 사람하고 정책만 결정되면 전북대학교에서는 당장 정읍 지역을 위한 백신을 구제역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품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여기에서 얘기를 해보시죠. 예, 예. 그 우리가 만든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만든 거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 정읍지역에 구제역만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저도 알겠습니다. 빨리 연구라도 예.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말씀을 저는 벌써 한 10년 전에 저 연구소를 만들 때 구제역을 생각하고 만든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지 바이러스 갖다 주고 만드셔라고 하면 냉동 건조 냉동 10만 주짜리가 있습니다. 예. 10만 주짜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오늘 이 자리에 그냥 토론에 그치지 마시고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예. 이건 실행에 예, 옮길 수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AI나 구제역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깊게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시간이 거의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사육 환경 이야기, 동물복지의 이야기, 또 역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 연구 기능의 문제, 백신 개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으로 오늘 못다한 말씀들을 좀 듣고 토론을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룡 기자, 동물복지 이야기, 그 사육 환경도 이 질병에 상당히 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요, 이 문제가 뭐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산자와 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백신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차선책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신이 올바르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국가 재정을 투여한 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지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산업을 또 진출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가축들의 그 주인인 농민들께서 더 많은 본인들의 재산이니까 이거 지키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보게 되면은 돼지 농장에 무슨 탱크가 밀고 들어가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벽이 단단하고 두껍습니다. 네. 외부하고 완벽하게 차단을 해서 바이러스를 자기 농장에 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출입할 때 사람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본인 자신도 샤워를 하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의 노력과 시설의 노력, 그리고 이제 그런 의식과 이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국가에서 농민들을 또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농업을 탄탄하게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백신을 하고, 백신이 먹혀들지 않으니까 또 이런 논의까지 지금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총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예. 그리고 2010년에 우리가 2조 7천억 원을 쓰면서 그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예. 백신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머물고 있다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술 지부장님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네, 농가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또 우리 한우를 소비해주는 소비자들께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제류는 우리 인수 공통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시고, 또한 그 우리 농가들도 이 어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사육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 가축의 어떤 그 동물복지로에서는 시설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시설 확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하고 또 경제적인 논리하고 부딪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그 노력도 있어야 되고 농가들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승구 국장님 어떠셨습니까? 네, 지난 작년 11월 하순부터 이제 AI가 시작됐죠. 그래서 네. 또 AI와 또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한 평균 온도가 25도 정도 올라가는 5월 하순 정도나 돼야 이게 진정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저희들은 농가분들한테 책임을 전적으로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AI 농가계 가금류 농가분들은 AI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돈의 들판이 전부 AI에 오염됐다고 판단을 하시고 꼭 자기 농장에 어떤 야생 조류나 쥐 등 설치류가 접근하는 걸 좀 예방해 주시고요. 구제역은 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쉽습니다. 백신이 있기 때문이죠. 좀 어렵더라도 농가분들이 저희와 힘을 합쳐서 규정대로 백신을 좀 접종을 제대로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는 우리 도에서 절대 구제역이 다시는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가기를 좀 기원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 교수님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 저한테는 굉장히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실패 없는 성공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또 남을 쓰러뜨리기 위한 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MBC 당국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구제역 발생 현황을 짚어보고 또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리 방역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반복되는 축산질병에 우리는 언제까지 대규모 사육과 백신 그리고 대규모 살처분으로 맞서야 하는지 우리 축산업 전반에 대한 문제도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발병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일부 대립도 있었지만 모쪼록 오늘 토론을 계기로 당국과 농민들 모두 축산질병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현실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